1회는 보면은 제가 AWS에 있는 금나연님을 모셔서 취업 커리어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회로 진행이 되고요. 음, 저희 SUSC라는 단체는 어떤 모임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SUSC 단체는 여기 보면 맥밀런이라는 분이 만든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어, 벤 다이어그램을 크게 지식이랑 사회성 부족 그리고 몰두로 나눠 놨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많이 본 단어는 너드나 긱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서 너드를 일단 예를 들면 좀 똑똑하고 그리고 사회성 부족 그러니까 뭐 친구가 없고 그다음에 뭐 하나에 몰두하는 뭐 이런 걸 보통 너드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너드남 약간 이런 이미지는 여기다가 좀 잘생겨야 된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있는 거 이제 그렇고 남 근데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 지식과 몰두를 키워드로 하는 한 단체를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SUS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USC라는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내가 뭔가 어떤 마이너한 기술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 동아리 안에서 같이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학교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두 명이라도 같이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SUSC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미덕이나 세미나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이 취업 커리어 콘서트까지 이런 컨텐츠들도 있고 그다음에 SUSC가 그 의역을 하면 대학 방학 교류라는 단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은 현업자분들을 모셔서 스터디나 프로젝트 같은 거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이나 학기 중에 뭐 만든 프로젝트나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제 대학생들이랑 네트워킹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수수콘이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하는 취업 커리어 콘서트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취업 준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대학생들 입장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업자분들을 통해서 방향성을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학생 입장에서는 현업자분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콘서트를 통해서 연, 발표자분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분야의 성공 사례를 직접 듣고 알아갈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뉴스 라디오라는 컨텐츠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 빅뉴스 라디오는 이 빅뉴스라는 다양한 분야의 개발 뉴스 같은 것들을 매주 같이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밤에 빅뉴스 라디오라는 채널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 방학교류 단체이기 때문에 어, 여름 방학 때도 스터디가 또 열릴 예정인데요. 이제 참가 신청 폼을 작성하면 총 11개의 스터디가 열릴 예정이고, 그다음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여름 방학 때,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스터디를 참여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자인 수빈님이 어, 취업 커리어 콘서트 발표를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제 화면 다들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하는 발표여서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도 SUSC 운영진 분들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가지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1부에서는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하고 나서 이직을 했었던 그 경험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 좋은 개발자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발표의 내용은 대부분 저의 개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경험 기반의 내용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어떤 관점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지금은 당근마켓에서 당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메스프레소 콴다라고 하는 회사랑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각각 2년 정도씩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발표나 경험 공유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주로 AWS 케어 유지나 AUSG, 사이프 이런 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SUSC의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SUSC 디스코드에도 제가 들어가 있어서 네, 저를 찾아서 디스코드로 DM을 통해서 뭔가 질문을 주시거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가 처음에 취업하고 이직한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렇게 길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한 부당 한 30분도 안 돼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내고 이제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질문들로 또 뭔가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의 목차는 제가 처음에 개발을 어떻게 시작해서 취업까지 하게 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그 다음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던 경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있는 당근마켓에 어떻게 이직을 하게 되었는지, 요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개발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개발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그 C 언어랑 C++ 언어 배우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이렇게 코드블락스라고 하는 아이디 이용해가지고 C 언어 코딩을 이때 처음 배웠었고요. 이제 정규 과목으로 있는 수업이기도 했고, 이때는 그렇게까지 개발이 재미가 없었어요. 이때는 별짓기 같은 거 하고, 막 포르프, 와일루프에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손 코딩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때는 개발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재미를 느끼거나 하진 못했고요. 반면에 좀 제가 재미를 느꼈던 포인트는 이제 요런 광고 차단 프로그램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들어가는 그 광고 차단의 필터가 웹 기반의 어떤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웹서핑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좀 많이 안 보고 싶었던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광고 차단기에 들어가는 이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필터를 제가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간단한 예제 필터를 들고 왔는데, 이 실제로 보면은 그 웹 기반의 기술들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맨 위에 있는 도메인을 기준으로 룩업을 차단을 하는 거고, 밑에는 그 특정 도메인에 접속했을 때 특정 CSS 셀렉터를 가지고 돔 요소를 이제 차단하는 방식. 또 밑에는 이제 아이디나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또 막 차단을 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필터들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이제 HTML도 배우게 되고 CSS 셀렉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를 그나마 느꼈던 거는 이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이 필터를 직접 만들면서 약간 흥미를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하다가 대학교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 컴퓨터 관련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주로 이제 동아리들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동아리들을 당시에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학번이기 때문에 조금 예전인데, 그래서 멋쟁이 사처럼이라든지 피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동아리나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DDD라고 하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에서 멤버로도 참여를 하고 운영진이나 이렇게도 참여를 하고 하면서 개발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서는 이런 커뮤니티들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들이랑 동아리를 통해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개발을 배웠던 시기였고요. 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해커톤을 정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멋쟁이 사처럼이라고 하는 동아리 내부의 해커톤도 막 지역별로도 열리고 그냥 뭐 주제별로도 열리고 굉장히 많이 열렸었는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해커톤 다 참여를 했었고 당시에 정션 해커톤이라고 하는 해커톤도 해가지고 참여했었고 AWS 게임데이 같은 것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굉장히 조그맣게 많이 만들어 보면서 이때 좀 본격적으로 개발에 재미도 붙이고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데브옵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배포까지 좀 해보면서 뭐 개발에 흥미도 붙이고 좀 넓은 범위의 지식과 경험들을 제 나름대로 쌓아봤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피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좋은 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피로그래밍 그 앞쪽 기수, 예전 기수분들 중에서 그 회사를 창업하기 중에서 메스프레소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 대표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오른쪽 카톡처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뭐 언제 면접 보러 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봐 가지고 지원을 해서 굉장히 운이 좋게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 좀 봤을 때는 주변에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동아리에도 그 채용을 하고 있는 회사에 속한 동아리 선배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꼭 창업을 한 분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첫 취업은 동아리와 이 커뮤니티 활동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닌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는 콴다. 그 회사 이름은 메스프레소고 만들었던 앱 이름이 콴다였습니다. 19년도 말부터 21년도 말까지 딱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뭔가 감동을 저 혼자 받아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화면에는 제가 예전에 썼었던 그 리눅스 랩탑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맥북으로 개발 환경을 막 옮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장 찍었었고 이 회사 오피스가 이사하기 전 오피스였는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이런 벽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오피스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를 옮겨서는 위워크에서 이런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됐었고 이렇게 교육 관련한 회사라서 교육과 관련한 어떤 프레이즈가 벽에 적혀 있었고, 그리고 회의할 때도 한번 사진을 다른 분이 찍어 주셨었는데, 이렇게 모니터 큰 거를 두 개 놓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같이 일했었던 동료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미팅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자, 콴다에서 2년 동안 일할 때는 백엔드 개발을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당시 회사에서는 병역 특례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훈련소를 중간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훈련소를 다녀온 이후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로 일을 할 때는 서비스 개발도 하고 주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코드 베이스를 개편하고 리팩토링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코드를 끼워 넣고 하는 레거시 개선하는 작업들도 많이 했고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는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비스 어드민 같이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사내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꽤 많이 계셨고, 또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들도 사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성격의 개발, 다른 개발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개발이나 아니면 뭐 다른 개발자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같이 하면서 데브옵스도 약간씩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좀 많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또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성장에서도 느낀 점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에는 전사 구성원분들이 대략 50명 정도였는데 제가 나올 때는 200명, 250명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퇴사를 했었고요. 작았던 팀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회사의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원래라면은 그냥 50명 정도 규모에서는 다 서로 알고 점심도 한 번씩 먹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규모였다면 2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내 팀에 있는 사람도 약간 어색하고 다른 팀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고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뭔가 견고한 어떤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쌓았던 것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개발들을 또 하면서 뭔가 제가 배웠던 기술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기술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좀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서 그냥 다 쓰는 어떤 좀 빠르게 배워서 쓰는 역량도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는 프론트엔드 면접에도 좀 참여를 해보면서 이게 또 면접관으로서 참여할 때 또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 작은 메스프레소라는 회사에서 제가 배웠던 좋은 점들이었고요. 근데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거는 이게 메스프레소 칸다라고 하는 앱이 교육용 앱이고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초중고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앱을 평소에 쓸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개발을 할 때도 약간 몰입하거나 혹은 뭔가 이 사용자를 추측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좀 흥미가 떨어진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백엔드 개발을 다시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큰 규모의 회사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도 궁금해서, 그래서 이런 기준들로 그 다음 회사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회사로는 토스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회사 이름은 비바 리퍼블리카인데 만드는 앱의 이름이 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마찬가지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모니터도 굉장히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서 또 당시에 모니터 3개를 버티컬로 세워놓고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쓰고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널 플랫폼 팀이라는 팀에 있었는데 그때 팀에 대한 어떤 아티클 작성도 같이 했었어가지고 요 구글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인터뷰했었던 토스 채용 공고랑 글이 아마 올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셔도 제가 당시에 했었던 일들이 뭔지 아마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었던 그 토스라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였고요. 일단 DRI와 신뢰와 권한 이런 게 가장
저에게는 큰 가치를 갖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제 DRI는 그 특정 업무 범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는, 책임과 권한을 모두 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권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고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약간의 그런 그 전제 조건 하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분들도 역시 뛰어났고요. 복지랑 문화들도 좋았었는데 이제 가장 좋았던 복지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사일로 사내에 카페가 있었고 또 사내에 미용실도 있었고 사내에 편의점도 있었고 재택은 복지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뭐 재택이나 식대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과 관련한 어떤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목표가 있는 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나 법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안전한 설계 또 안전한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기술 딥다이브를 제가 좀 많이 원했었거든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다가 다시 백엔드로 돌아오면서 이 백엔드 개발과 관련한 좀 더 깊은 지식들을 쌓고 싶었고, 이런 것들도 그 이전 회사에서 굉장히 아낌없이 배우지 않았나, 또 실현해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때도 그 백엔드 개발자 면접에도 참여를 몇 번 하면서, 그래서 또 이때도 좀 면접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보다 훨씬 개발을 잘할 것 같은 분들, 뭐 잘하는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셨어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좀 있었고요. 다만 이때에서는 이제 그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도 원하는 만큼은 배웠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정체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회사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만족할 만큼 만족하고 승천한 느낌? 네, 미련 없이 승천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 다음 이직은 당근으로 했는데요. 지금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 이직을 하면서는 이력서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앞선 두 개의 회사에서 제가 했었던 경력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정리했었고, 그리고 제가 주로 운영진으로 활동했었던 좀 깊게 기여하고 활동했던 동아리, 커뮤니티들도 이력서 끝에 살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제가 기존에 했었던 프로젝트들을 이제 하나씩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이 기술을 왜 사용했었는지, 이때 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었을지 좀 떠올리면서 약간 기억 회상을 하면서 좀제 앞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당시에 썼었던 이력서인데요.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화질을 낮춰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이렇게 째려보면은 아마 내용이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는 제가 노션으로 이력서를 썼었고, 6, 7장 정도 이력서를 썼었는데, 지금은 구글 독스로 이력서를 새로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때랑은 많이 달라진 이력서이긴 합니다. 지금 이력서는 이제 두세 장, 2장 정도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원할 때 제가 코딩 테스트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많은 회사들에서 코딩 테스트를 뭐 인터뷰 전에 보든 후에 보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코딩 테스트를 너무 싫어하기도 했고 공부를 많이 안 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과제를 보는 회사들 를 위주로 좀 지원을 했었고, 물론 코딩 테스트 보는 회사들도 좀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간 임기응변으로 좀 승부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근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이런 앞선 커뮤니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당근 오피스에 방문할 일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당근에 아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당근의 어떤 회사 문화, 회사의 그런 방향, 이런 것들 많이 들으면서 갔을 때 제가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회사라는 게 좀 확신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당근의 채용 절차는 이런 순서였고요. 화상 면접에서는 그 단순히 어떤 질의응답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이브 코딩 테스트를 보는 팀도 있고요. 네, 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무 면접, 그 다음에 문화 면접, 그리고 저는 이전 회사의 경험들이 있었다 보니까 레퍼런스 체크, 이런 것들을 좀 거쳐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당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맥북 받았던 거를 사진을 찍었고요. 이게 아마 M3 맥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맥북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회사에서 했었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다른 분이 찍어주신 사진을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플랫폼 관련한 팀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를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좋은 회사고요. 네, 지금 속해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회사인데 이런 신뢰와 충돌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서로 좀 더 신뢰하고 충돌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중요한 가치로 보고 충돌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라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나 혹은 제안한 그런 방식, 아키텍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 없이 그리고 뭔가 상대가 상처받거나 하기보다도 좀 더 좋은 제품과 아키텍처나 이런 어떤 문화를 위해서 기꺼이 충돌하는, 기꺼이 좀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직급과 무관하게 직급이 없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팀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또 오픈소스에 기여하거나 컨퍼런스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주어지는 좋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동료분들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동료분들이 계시고, 또 복지나 문화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저는 좋았는데, 이게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는 휴가를 쓰지 않고 참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좀 좋아서, 그래서 작년에 컨퍼런스를 정말 많이 다녔었고요. 특히 이제 평일에 하는 컨퍼런스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컨퍼런스들을 참석할 때 좀 부담이 아무래도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티켓이나 어떤 책이나 인포랑 강의 같은 이런 교육 비용들도 잘 지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성원 분들이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지원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발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내부 구성원분들을 위한 어떤 조그만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슬랙 번역봇 같은 개발도 하고 또 어드민 플랫폼과 관련한 개발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내에서 사용하는 어드민이나 사스에 대한 이런 계정 권한을 신청하는 플랫폼, 요게, 네, 요런 개발들을 좀 했는데, 요게 아마 회사에 실제로 좀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정확히 어떤 걸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성원분들을 위한 좀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개발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부 개발자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 성격의 API 개발도 좀 하고 있고, 당근에 오면서 느낀 것들은 되게 다양한, 제가 경험해 왔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백엔드, 프론트엔드도 도움이 됐지만, 데브옵스를 했었던 경험들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제가 취미로 개발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취미로 이제 뭔가 CLI 개발 같은 걸 하거나 라이브러리 개발 같은 걸 하곤 했는데, 그런 개발들도 여기에 와서는 많이 실무에서도 쓰고 하면서 좀 도움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당근에서 해왔던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인데요.
어, 네. 혹시나 이제 1부에서 여기까지 끊고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마이크로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실려나요? 조금만 한번 기다리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음, 뭔가, 아, 첫 입사할 때 자기소개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어, 이게 제가, 네, 어떤 회사들인지. 이렇게 세 개의 회사에서 첫 번째 회사는 이제 들어올 때 50명 정도이다 보니까 이제 매주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회사 라운지에서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이때 자기소개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는 탁구대가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가 당시에 제가 들어갔던 팀이 뭔지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좀 업무나 이런 직무와 무관한 소개들도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뭐 와인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 포도 주스를 좋아한다 했나 와인을 좋아한다 했나 뭐 이런 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남는 시간을 개인 공부에 어느 비율 정도로 썼는지요? 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동아리에 있었을 때 동아리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방에서 막차까지 거의 항상 개발하다가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업이 한 5시, 6시에 끝나면은 동아리 방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개발하다가 저녁 학식을 또 먹고 한 3, 4시간 더 개발하고 이렇게 갔었던 것 같고 그때는 뭐 대학교 과제도 하고 그냥 동아리에서 해야 되는 과제들도 하고 개인적인 공부들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개인 공부에 시간을 좀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런 학교 공부에 한 절반 정도 시간을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적인 공부, 웹 개발 공부를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어학이나 자격증은 저는 따로 없고요. 이게 제가 지원했었던 회사들이 이제 다 스타트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학 점수나 자격증이 요건에는 없는 회사들이었어요. 좀 더 큰 회사들, 공기업 혹은 대기업에서는 그런 어학 점수나 자격증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자격증을 땄었던 거는 이제 커말이랑 토익, 토익 스피킹 이런 걸 좀 땄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력서에는 아예 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입사 후 3개월, 6개월 수습 기간 동안 보통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세 회사 다 그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고요. 토스는 수습 기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토스는 그 3개월 다니고 났을 때 어떤 리뷰를 주긴 하는데 수습 기간이 따로 없는 좀 특이한 회사고요.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보통은 이제 회사에 적응하면서 그 회사의 기존 프로젝트에 작은 태스크를 조금씩 커밋해서 배포해보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콴다에 있을 때는 백엔드 메인 레거시 서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넣고 다른 분들의 코드 리뷰 받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좀 사이클을 여러 번 돌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개발에 익숙해진 다음에 좀 본격적인 큰 개발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었던 토스나 당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습 기간에서 거의 극 초반에만 좀 온보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떤 본격적인 업무를 거의 바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네, 현수님 음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시면 들어볼게요. 최현수님.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전에 아까 알려주신 내용 중에 네, 그 인원이 250명 정도까지 늘어나서 네, 회사의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일부 보거나 이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다고 느끼는데, 그 음.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혹시 좀 팀원들과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 많이 노력을 하는 시도가 내부에서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공장처럼 결국에 일하게 됐는지 음. 좀 잠깐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네. 이게 이제 스타트업,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타트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막 규칙이나 뭔가 어떤 보고나 검토 이런 것들보다 더 빠르게 서로를 믿고 혹은 더 이렇게 끈끈하게 바로 배포하고 바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빠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인원이 커지면은 그러기 또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인원이 커짐에도 어떻게든 이런 스타트업스러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콴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때 회사 차원에서의 노력은 이게 계속 뭔가 전혀 업무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을 만한 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랜덤 런치 같은 것들 이렇게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격주에 한 번씩 그 전혀 다른 팀원분들과도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용 지원을 좀 더 해준다든지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새로운 동료분들 알아가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약간 회사 차원의 노력들이었고 또 칸다에서는 좀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크리스마스에는 당연히 이제 휴가를 쓰고 쉬지만 이제 휴가 쓰기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서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각자 회사에 들고 와가지고 교환하는 그런 이벤트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막 랜덤으로 누구 선물을 뽑을지 이렇게 막 티켓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선물을 받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막 했었었는데 약간 이런 것들도 이 회사의 이런 밍글링 혹은 뭐 좀 더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회사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팀 내에서는 이게 또 개발자분들이 한 팀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스타트업들에서는 또 목적 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각 기능을 개발하는 각각의 어떤 작은 팀의 개발자분들이 다 흩어져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팀에 있는 같은 개발자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매주 어떤 같은 직무의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미팅도 만들고, 또 직무분들 내에서도 점심을 계속 먹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친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좀 더 업무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와 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또 그래도 50명일 때만큼 이렇게 막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까지는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에서는 굉장히 잘 어떤 서로 이렇게 격식 없이 좀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지금 재직 중이신 그 당근에서 네. 근무하실 때 같은 개발자직 분들하고 이제 소통할 때 서로 이제 의사소통 방식의 뭐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뭐 팀원들과 예를 들어 서로 좀
소통 방식이 잘 맞는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기보단 좀 서로 대화를 하고 해서 풀려는 시간도 갖고 그런 시도도 혹시 내부에서 지금까지 해오시거나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예, 질문 드립니다. 아, 일단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의사소통도 굉장히 원활하고 뭔가 이런 같이 일할 때 되게 좋은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진 않았는데, 그래서 딱히 피드백을 드릴 만한 혹은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요소들이 뭔가 특별히 있진 않았었고, 근데 이전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말로 하기보다는 먼저 채팅이나 혹은 뭐 글로 써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나가고 싶을 때는 이제 티타임을 따로 잡거나 점심 약속을 따로 잡아가지고 같이 얘기해보면서 뭐 서로를 좀 이해해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을지 얘기해보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채팅에 있는 질문들을 이어서 하면은 코딩 테스트 준비한 적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셨나요? 제가 코딩 테스트를 준비했을 때는 거의 코딩 테스트 준비를 사실 거의 안 했었는데 뭐랄까 아마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제가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었던 거는 그때는 이제 백준의 이런 그랜드 마스터, 뭐 챌린저 이런 레벨도 없었던 때였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몇 문제씩 회사에서 같이 스터디로 풀거나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스타트업의 알고리즘 테스트에 나올 만한 문제들 정도까지 네, 뭔가 정확히 어떤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정량적인 기준이 애매해서 네, 되게 얕게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에서 떨어진 회사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해커톤 프로젝트 할 수 있는 1인분 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해커톤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1인분을 한다는 거는 이게 그렇게까지 공부가 필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계속 만들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프링 부트 이용해서 CRUD나 혹은 CRUD에서 좀 더 나아간 어떤 API 개발들을 계속 해보면서 계속 해커톤에 그냥 참여하면서 잘 못할 것 같더라도 그냥 해커톤에 계속 참여하면서 아니면 뭐 클론 코딩 같은 것도 계속 해보면서 계속 해보는 게 좀 더 처음에 성장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서 채워보는 게 저한테는 좀 더 효율적이었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싶은데 회사 솔루션 개발에서는 C샵을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것도 이제 좀 고민이긴 한데요. 음, 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C샵을 써야 한다면 물론 이제 회사의 이런 문화나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였다면은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어떻게든 참여해 보거나 그 기회를 그냥 만들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그냥 외부로 만들어 버리거나 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팀이나 이런 그런 개발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서 뭐 같이 개발을 조금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냥 둘러보면서 혹은 그분들의 어떤 미팅 회의록 같은 걸 보면서 그냥 갑자기 PR을 날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도 전 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운 환경이거나 좀 분위기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따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C샵 개발을 한다면 뭐 유니티 같은 이런 클라이언트 딴 개발? 이거나 아니면 뭐 백엔드 닷넷 개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개발에서 좀 이 C샵이나 그 어떤 백엔드를 하신다면 백엔드와 좀 무관한 어떤 개발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를 또 이력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MVC 패턴 아니면 뭐 클린 아키텍처, 헥사곤의 아키텍처, 아니면 뭐 UX를 고려한 뭐 어떤 개발 설계, 뭐 이런 것들은 이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무관한 어떤 경험이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약간 그런 쪽으로 최대한 회사에서 얻어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좀 빠르게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긴 한데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근을 많이 하시나요? 업무 시간 외에 개인 공부 시간을 얼마나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회사마다 야근을 한 양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네요. 사람이 이제 있어서 되게 빠르게 달려야만 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네, 야근을 좀 많이 한 편이긴 했고요. 그래서 개인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마 좀 적었던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개인 공부를 할 때는 주말에 조금 힘이 있으면 평일에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주말에 이제 시들시들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주말에 좀 힘이 있으면 주말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스터디를 하면은 업무 시간 중간에 참여하는 건 또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스터디도 좀 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성장했었던 거는 그냥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원하는 기술들을 다 반영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실제로 좀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는 업무에서 많이 공부를 같이 한 편이었고요. 또 그런 게 운이 좋게도 가능한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회사에서 스터디를 하거나 주말에 힘이 있으면 주말에 공부를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시간을 확보를 해서 개인 공부를 했었습니다. 주니어 개발자에게 가장 적당한 이직 주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글쎄요. 근데 적당한 이직 주기는 없어요. 이게 이직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이직 주기는 없고요. 다만 이직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생겼을 때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는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는지나 혹은 뭐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재미있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안 될 때 이직을 좀 고민해서 이렇게 트라이를 했었고, 또 질문 주신 분께서는 또 그 자신의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기준에 현재 회사가 좀 안 맞는다라고 할 때, 현재 회사를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가장 좋지만, 바꾸려고 해봤더라도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직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게 이직을 뭔가 주기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게 좋은 이직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질문도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은 이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부 발표를 한번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고, 이어서 이 방금 들어온 질문을 이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또 제가 이후에 2부 발표하면서 약간 해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운영진 여러분? 아니면 큰 부담 없이 일단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 어, 네. 9시까지 끝내야 했었나요? 어, 영웅님 아니요, 대답해 주. 아니요. 그냥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는 원래는 질문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아주 오히려 음, 질문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2부. 네, 2부의 주제는 좋은 개발자이고요. 2부에서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 개발자가 되어야 할까? 그 좋은 개발자의 조건을 좀 두 개로 쪼개봐서 뭔가 팀에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것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 한번 제 나름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또 하면 좋을지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좋은 개발자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좀 지금 다시 보면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안 좋은 개발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더, 네, 뭔가, 네, 좋은 개발자? 좀 더 환영받는 개발자? 좀 더 뭔가 모두가 좋아하는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 개발자가 되어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좋은 회사들은 좋은 개발자들을 찾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회사의 기준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선호하는 회사들은 뭔가 선호하는 만큼의 이유가 있고, 또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경쟁률이 있고, 그래서 좋은 회사는 좋은 개발자를 찾는데, 이미 지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자리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뭔가 개발자 10명을 뽑는 것보다 한 명을 뽑아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라기도 하고, 또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좀 딥다이브를 해서 몰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개발자는 또 다른 좋은 개발자들을 찾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영감을 주고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자 분들을 계속 찾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 환경을 또 찾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일할 때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개발자 분들을 저는 좀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개발자 분들은 좋은 회사를 또 찾아가죠. 여러 회사들의 좋은 개발자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 회사에 붙으면은 당연히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좋은 회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또 좋은 개발자분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개발 문화가 좋거나 인프라가 좋거나 뭐 복지가 좋거나 뭐 이런 회사들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개발자가 없으면 우리 팀에 있었던 좋은 개발자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두가 좋은 개발자가 되어야지 그 좋은 개발자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이유들을 뭐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지만 사실 누구나 좋은 개발자, 잘하는 개발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자의 조건들을 이제 제가 하나씩 키워드를 던지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네, 정답은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꼭 기술적은 아니더라도
딥다이브를 할 수 있는 개발자를 저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혹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고 알아보는 그런 분을 좀 좋은 개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개발자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해결책, 또 라이브러리 기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이 각각의 기술들과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좀 충분히 찾아보고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회사에서나 프로젝트에서 장애가 발생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임시 방편으로 일단 빠르게 막아둘 수도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꼭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일이 바쁠 때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냥 막아두고 이제 야근을 좀 더 해서 문제를 다 고쳐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좀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뭔가 주변의 동료분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딥다이브의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꼼꼼한 개발자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게 뭐 회사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작은 기능 개발을 하는 게 이 기능 개발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고려하거나 혹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이런 검수를 하는 분들, 저는 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좀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없다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도 혹은 그 사람의 결과물도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특히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꼼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때 어, 아마 좀 더 주변의 동료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분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다른 팀원분들한테 본인의 이런 지식이나 공부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 주시는 분. 그리고 특히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회사에서 개발하면서 혹은 일하면서 막히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은 잘 모르겠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혼자 계속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기보다는 팀 내에서 빠르게 공유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또 좀 회사에서나 동료분들이 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렇게 뭔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게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특히 이제 새로운 개발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팀에서는 이제 습관처럼 적응이 되어서 이게 불편함이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 새로운 신규 입사자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게 조그만 거라도 던져주면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존 팀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빠지지 않고 공유하고 알려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환영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지금 있는 회사의 파이썬 그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사내 기술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지금은 이렇게 기술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 공유들을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뭔가 인사이트도 좀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했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저한테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주도적인 분을 선호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업무에 좀 더 몰입하고, 좀 더 뭔가 진심과 어떤 성의를 다한 개발, 업무?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야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단순히 내려오는 그냥 기능 개발을 쳐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떨 때는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이게 이런 기능 개발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개발자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뭔가 좀 말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나 도메인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뭔가 좀 더 공부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주도적인 분의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단순히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는 네, 아니고 좀 더 이제 다른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 회사들에서 겪었던 것들이기도 한데 서로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는 환경에서 좀 더 개발을 잘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서로 신뢰하려면 일단은 좀 이런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제 동료분들이 나보다 뛰어나거나 나만큼은 뛰어나다라는 어떤 확신, 혹은 적어도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하나는 있다라는 확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그 훨씬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을 거라는 어떤 확신, 또 이런 것들이 신뢰가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확신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동료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제안한 기술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이 사람을 충분히 신뢰하면서도 내가 새로운 의견을 냈을 때 이거를 단순히 그냥 반대하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제품이나 혹은 아키텍처에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은 망설임 없이 수용할 거라는 어떤 신뢰? 뭔가 표현이 좀 어렵지만, 네, 뭔가 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좀 더 망설임 없이, 좀 더 껄끄러움 없이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회사나 환경에서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 회사의 당근마켓에서 이런 식으로 회사 문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으면 또 좋은 개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본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좀 다양한 기술과 개발에 열려있는 분들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다양한 개발들을 겪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서 다른 쪽의 개발에 닫혀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내가 해보지 않았던 기술과 직무를 해본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냄에 따라서 뭔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넓은 어떤 관점에서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직무랑 협업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백엔드 개발을 해본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이라면, 이제 서버 개발을 하고 있는 분과 소통할 때 훨씬 더 이제 매끄럽게 소통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처럼, 네, 어찌됐든 좀 있으면 좋은 요소이긴 하지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또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편향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좀 선호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공간에 에어플로우 사용자 모임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에어플로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HP 그거 그냥 별로 아니야? 내지는 에어플로우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 거면 그냥 에어플로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접근법보다는 그래도 좀 더
뭔가 다양한 기술들을 검토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쩔 때는 기능 개발을 하나 했을 때 임팩트가 더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 스프링으로 노드로 옮기는 또 공수를 들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약간 비유가 좀 이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도 에어플로우가 아니라 좀 더 가벼운 대안들도 있거든요. 아르고 워커플로우를 쓴다거나, 루이지를 쓴다거나 하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럼에도 이제 PHP가 좋았다, 에어플로우가 좋았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 선택을 할 수 있는 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또 좋은 것 같고, 또 모든 문제가 코드로만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아닌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라면 또 더더욱 좋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에어플로우 좋은 기술이고요. 그리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도 좀 할 수 있는 분이면 좋은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이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이나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뭔가 좀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는 공부를 해서 혹은 개인 프로젝트나 회사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요소들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워낙에 자료도 많고, 또 이런 책들도 많고, 발표했었던 내용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회사에 적용해보기도 비교적 훨씬 쉽고 하기 때문에 또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뭐 폴더의 구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서버와 웹 프로젝트와 뭐 파이프라인들이 얽혀가는 그런 어떤 아키텍처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고민해보고 학습해보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회사나 프로젝트에 뭔가 적용까지 해봤다면 또 가장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자로서는 또 읽기 쉬운 코드라고도 하는데, 꼭 읽기 쉬운 코드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좀 뭔가 일관된 아키텍처나 미래에서도 좀 유용할, 혹은 미래에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기술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발하면서 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서버 개발할 때 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뭔가 계속 많이 도입을 하는 편이고,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검토해서 도입을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이 내가 선택한 지금 이 기술이 1년 뒤에 갑자기 GitHub 레포 아카이브 되어 있고, 갑자기 이 사람이 더 이상, 한 명이 메인테인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더 이상 유지 보수가 안 되진 않을까?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끝에 그럼에도 이제 괜찮다라고 확신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구리더라도 혹은 조금 안 좋더라, 비효율적이더라도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된 혹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Choose Boring Technology 이런 타이틀로 검색을 해보시면 영어로 쓴 아티클이 하나 나올 텐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리더블한 코드이자 리더블한 것과도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글입니다. 네. 새로운 어떤 반짝거리는 기술보다도 좀 든든한 기술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 네. 엔진엑스, 네, 파이썬으로 된 웹서버, 이런 것들이, 네, 비동기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을 때도 있다. 네. 요 글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쏙쏙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배경을 알고 사용하는 게 저는 좀 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특정한 기술이 이제 등장했을 때 이 기술이 왜 등장했는지,
이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영향들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분.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봤었던 어떤 기술들 중에서 좀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이 스프링 모듈리스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Introducing Spring Modules라고 하는 아티클 초반에 보면은 이 기술이 왜 나왔고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아주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GitHub 저장소에 들어가면 리드미에도 써 있고, 아니면 아티클 문서에 그 문서 라이브러리 문서에 들어가면 또 맨 앞 페이지에 써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고 그 기술이 이제 내 프로젝트에 부합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도입하면은 아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나 되는 아주 많은 것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런 어떤 요소들을 또 갖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지만, 저도 욕심을 많이 부리는 편이지만, 이제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어느 정도는 적정 기술을 선택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학습을 위해서 오버 엔지니어링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 뭐 에어플로우를 사용한다. 혹은 뭐 어떤 MSA를 사용한다. 메시지 브로커를 사용한다. 캐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한 번 정도 사용해 보면서 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술이 지금 실제 프로젝트에는 필요하진 않은 오버 엔지니어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사용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쓰면은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용자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어떻게든 뭐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퍼블릭한 데이터를 마구마구 긁어서 막 쌓아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유저를 몇천 명씩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막 쏟아 넣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조금씩 경험을 해보는 게 또 이제 좋은 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회사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와 기술과 서비스의 구조는 어떤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가는 경우가 사실 드물기도 한데, 전사적인 어떤 아키텍처나 기술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어떤 넓은 관점에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보낸 API 요청이나 뭐 어떤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요청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내 API 서버까지 혹은 내 프로젝트까지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습니다. DNS는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고, API 게이트웨이나 뭐 ELB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K8S에 떠 있으면 뭐 인그레스를 거치고 이스티오를 거쳐서 내 서비스에 달려있는 이런 v호스트에 매핑이 돼서 여기까지 딱 들어온다. 네,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뭔가 이해를 해보면은 또 좀 네, 나중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앞에서 말했던 장애가 발생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는 거, 혹은 해결할 시간은 없다면 찾아보기라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찾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과 그냥 찾지도 않고 그냥 해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라이브러리를 교체했더니 해결되었다. 이런 것들도 물론 가능한 해결 방식일 수 있지만, 뭐 라이브러리를 바꿔서 해결이 됐다면 기존 라이브러리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 뭐 문제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네. 아니면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 빅인트가 아니라 인트 필드로 되어 있어서 21억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DB에 더 이상 인서트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1억부터 다시 0번까지 시한부로 데이터를 쌓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치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억으로 이제 PK를 돌려놨으면 이제 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좋은 개발자는 그냥 단순히 개발만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회사나 도메인에 대한 좀 관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10개인데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춰야만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거나 저도 이 10개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건 또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요런 오늘 발표한 이 사람은 이런 10개를 한번 꼽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개인 프로젝트에서 실천해 보거나 뭐 사이드 프로젝트 팀에서 뭔가 실천해 보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던 저의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저의 어떤 커리어 목표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재미있게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재미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저는 어떻게든 개발에 다시 재미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개발을 어떻게든 좀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다음 회사를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재미있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저의 목표입니다. 음, 네. 또 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네, 사실 이미 일부 질문에서 많이 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번아웃은 오신 적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번아웃을 겪어본 적이 있었고요. 이제 어느 회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뭔가 이제 개발을 너무 열심히 해버린 나머지 이제 더 이상 개발할 힘도 없고 뭘 더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주말에 잠을 푹 자고 나면은 거의 많이 해결이 됐었던 것 같고요. 뭐 토요일, 일요일 그냥 잠자면서 책 보면서 하면서 좀 많이 대부분 좀 스트레스가 많이 날아갔는데 그럼에도 이제 누적이 돼서 약간 주말에 이렇게 이틀 정도 쉬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좀 일을 뭔가 일부러 쉬엄쉬엄 하면서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휴가를 좀 길게 사용하거나 하면서 좀 쉬거나 혹은 제가 좋아하는 개발을 다시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번아웃을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휴식. 휴식이 가장 큰 해결책인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개발을 조금 다시 해본 거. 이런 게 좀 주요한 해결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또 질문이 오셨는데, 학교에서 에자일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실무에 가면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실제로 데일리 스크럼을 포함해서 개발자 팀원 간 의사소통이 잦은 편인가요? 아, 학교에서 에자일 프로세스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오, 근데 회사에서는, 물론 요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이제 데일리 스크럼을 하기도 하지만, 뭐, 위클리 미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팀원들 간의 어떤 우선순위 조율하는 과정,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때, 뭐 블라커가 뭔가 이 업무를 하기 어려웠던 환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뭐 해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은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개발하면서 특히 이제 같은 직무의 개발자들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다른 직무와의 개발자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백엔드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많이 하지만, 백엔드 데브옵스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네, 팀원 간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냥 각자 할 일만 하고 뭔가 끝나는 이런 환경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꼭 에자일 프로세스를 배워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다양한 어떤 경험들,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기만 해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꼭 에자일 프로세스를 배워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는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뭐 전체적인 개발자들이 다들 추가 학습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인가요? 제가 경험했었던 회사들은 그런 편이었어요. 다들 뭔가 새로운 기술들 혹은 내가 모르는 영역의 기술들을 배우는 거에 적극적인 편이었고요. 또 그런 환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랄까, 네. 네. 다들 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어야 또 이제 저도 자격을 받아서 더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되고 또 이런 선순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어, 음.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네, 뭔가 또 질문이 있군요.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이력서는 뭘까요? 좋은 이력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좋은 이력서, 좋은 이력서. 좋은 이력, 좋은 이력서. 자, 좋은 이력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에는 구직을 하기 위한 수단이 이력서인 거기 때문에 명제는 이런 거겠죠? 이제 회사에서 이 사람을 뽑고 싶게끔 만드는 이력서. 근데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는 회사에서 이 사람을 면접을, 회사에서 이 사람을 면접에 부르고 싶게 만드는 이력서? 음, 잠시만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력서를 좀 뭔가 사람들이 궁금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면접에 부르고 싶게끔 만드는 이력서가 또 좋은 요소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저의 관점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 사람의 경험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뭐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역량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좀 다른 이력서와 비교해서 좀 뭔가 두드러지는 점이 있는 이력서? 어떤 점으로든 뭐 그런 게 좋은 이력서가 아닐까? 네, 근데 뭔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좋은 이력서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어. 근데 요 좋은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썼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현직자에게 요청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좀 부담되면은 그냥 같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끼리 공유해서 보기만 해도 생각보다 고칠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일 일과 시간 외에 공부하는 시간이나 주기가 있나요? 어, 음, 저는 이제 최근에는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랑 공부하는 시간을 좀 보면은 퇴근을 하면은 보통 집에 오면은 9시, 10시 정도 되고 집이랑 회사랑 좀 멀어가지고 9시, 10시쯤 집에 오면은 한두 시간 정도 제가 뭔가 관심 있는 기술을 보거나 아니면 뭔가 뭐 다들 요즘 긱뉴스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고 할 텐데 저도 이제 긱뉴스에 올라온 어떤 기술들을 보기도 하고 관심 있는 거는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회사들에서 올린 아티클들을 좀 보면서 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싶거나 하는 기술들 써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뭔가 이렇게 딱 시간을 잡고 뭔가 딱 한다라기보다는 좀 평상시에 관심 있는 기술들을 계속 찾아보고 사용해보고 하는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반기에 약간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쪼개서 쓰고 있는데 상반기에 좀 일들이 많이 끝이 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좀 더 이제 좀 시간을 딱 잡아놓고 뭔가 좀 가시적인, 정량적인 공부들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터디를 한다든지, 자격증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자격증을 따본다든지, 예를 들면 AWS 자격증, 이런 것들도 좀 하반기부터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개발을 좋아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개발을 좋아하는 거는 뭔가, 글쎄요, 이유가, 이유. 개발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는 개발을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냥 개발을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이제 훈련소에 갔을 때 노트북을 이제 한 달 동안 못 썼는데 굉장히 뭔가 개발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고 또 예비군 같은 걸 가면은 이제 한 3, 4일씩 갔다 오면은 개발을 많이 못 하는데 약간 그럴 때도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개발을 하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처음에 개발에 흥미를 붙였던 거는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재미였는데 이게 뭔가 가시적으로 만든 게 눈에 보이고 내가 핸드폰에서 써보고 이런 게 좀 재밌었었는데 지금 개발하는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아무한테도 드러나지 않는 이제 비밀스러운 개발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냥 뭔가 저에게는 이런 어떤 코더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냥 코드를 짜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채워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뭔가 명확한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발이 저희 삶이 된 느낌. 음.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일단 본인이 이제 이력서에 썼던 것들을 다 이제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뭔가 이제 대부분 취업을 새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회사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들을 왜 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술들을 왜 선택했고, 선택했을 때, 혹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도 써야 되지만 말로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인증 구현을 하면서 이번에 세션 기반의 인증을 썼다. 뭐, 쿠키를 이용하든 뭐 하든 세션 기반의 인증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왜 세션 기반의 인증을 사용했는지, 뭐 JWT나 워스 기반의 인증은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세션을 선택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뭐 이런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스스로 좀 답변해보고 하면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면접 스터디도 하시더라고요. 뭔가 서로 이력서를 보고 면접 질문을 이렇게 가상으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 뭐 현직에 계신 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면접을 도와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해보면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고, 저의 목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총 2부에 걸쳐서 발표해주신 수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고요. 음, 아니,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어, 음, 예?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어, SUSC 홍보 한번 하고 공부요? 깔끔하게 클로징 어떤가요? 아, 그, 아까 수빈님도 말한 긱뉴스라는, 그런 한국인이 만든 뉴스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분야에 상관없이 개발 관련된 이슈 같은 것들을 누군가 적으면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어, 그거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빅뉴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 이럴 때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몰래 찾아보니까 오늘 발표해 주신 수빈님 디스코드 아이디가 있으시던데 혹시 맞습니다. 공유해도 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걸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수빈님한테 연락 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취업 커리어 콘서트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회차, 그러니까 3회를 원래 이제 또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그분은 또 4회로 넘어가 있고, 이제 일단 3회, 4회 이렇게 다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취업 커리어 콘서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채팅에 보면 영웅님이 이제 또 여름 방학 때 스터디 할 거, 관심 있는 스터디가 있다면 아래 설문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저희 SBSC 취업 커리어 콘서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